클럽하우스는 음성으로만 소통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셀럽 중에서는 쌈디나 스윙스 등이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엘리트와 얼리어답터, 힙쟁이들이 모여서 너희들은 이런 거 모르지? 마케터가 보는 클럽하우스 전망. 트위터 역시 얼마 전에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클럽하우스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폼보다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반납하고 마케터 노라가 분석해본 클럽하우스. 올라, 소비요정 마케터 노라입니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원래는 트렌드 큐레이션 2탄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장안의 화제, 클럽하우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 주제를 변경해봤어요. 일단 트렌드에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클럽하우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가입까지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셜미디어가 입장부터 사용까지 꽤나 까다롭습니다. 일단 뭘 하는 플랫폼인지부터도 잘 모르겠고 입장을 해도 영어로만 다 되어 있어요. 저도 약간 노라동절 했던 유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클럽하우스 함께 탈탈 털어봅시다. 클럽하우스는 음성으로만 소통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누구나 방을 만들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 해당 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쌍방향 라디오 소통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2월 1일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클럽하우스에 등장해 5천여 명이 넘는 청취자들과 소통을 한 이후 크게 유명해졌으며 국내에서도 호기심을 가진 가입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클럽하우스 왜 이렇게까지 인기일까요? 클럽하우스에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장과 iOS 기반, 그리고 유명인사라는 키워드인데요. 클럽하우스는 먼저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낼 수 있어요. 계정당 2개씩밖에 초대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초대권 자체가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등 크게 인기를 끌고 있죠. 저는 운이 좋게도 주변에 이제 마케터나 브랜딩을 공부하는 친구가 초대를 해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서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가입자가 초대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핸드폰에 문자로 초대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OS 기반의 가입 절차입니다. 클럽하우스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로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이폰 유저였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유저들의 경우 클럽하우스에 가입하기 위해 공기계를 구하는 등 이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무료이나 초대장이나 기기 등 입장부터 굉장히 폐쇄적인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명인사입니다. 아무래도 폐쇄적 구조이자 유명인사로부터 유행을 탄 소셜미디어다 보니 한국에서 역시 셀럽이나 유명인사들이 종종 등장하고는 하는데요. 나와는 정말 다른 세계 사람들, 멀어 보이기만 했던 사람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에 호기심을 갖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저 역시도 클럽하우스를 좀 들어보면서 오디오 소셜미디어로 굉장히 유명한 스플라디오의 CEO님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었고요. 마케팅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하상욱 시인의 그런 세미나 같은 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배민 김봉진 대표라든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셀럽 중에서는 쌈디나 스윙스 등이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마케터 노라가 느낀 클럽하우스. 강재상님이 쓴 브런치 글인 클럽하우스가 왜 펜트하우스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라는 글을 제가 읽고 굉장히 좀 공감을 했는데요.
이 글 중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엘리트와 얼리어답터, 힙쟁이들이 모여서 너희들은 이런 거 모르지? 우리끼리 놀 거야 를 외치며 자기들만의 폐쇄형 사교 클럽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느낌, 신분 상승 욕망과 계급을 투영하는 느낌이라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물론 이 의견 전부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클럽하우스를 이용해보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요. 쌍방향 미디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결국 내가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혹은 관심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을 만든 오퍼레이터의 픽을 받지 못하면 발언권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보이스 라이브라는 한정된 참여 방식의 특징상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고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면 프로필에 써있는 그 사람의 이력이나 혹은 업적을 보고 오퍼레이터가 발언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듣는 형태의 포지션인 관전을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의 경우 발언권을 가지신 분들이고 아래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오퍼레이터한테 저에게도 발언권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포지션인 거죠. 이와 관련해 연예인 딘딘 역시도 자신만의 소신 발언을 남겼는데요. 마치 옛날 중세시대 귀족이 파티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막상 들어가면 귀족 안에 귀족들이 있어 귀족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죠. 또한 보이스이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는 정보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니까 제가 관심이 없는 쪽의 이야기로 샛길로 빠질 경우에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강연을 굉장히 즐겨 듣는 편이고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평소에 만나기 너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전달하는 정보의 세션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이더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례로 제가 접속을 했을 당시에 이 마케팅 방이 거의 끝물이어서 제가 참여를 못했었는데요. 조금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았어서 저 역시도 조금 말을 다듬어서 함께 참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코로나같이 인맥을 이렇게 넓히기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 정보를 얻는데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 또 네트워크를 다지는 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마케터가 보는 클럽하우스 전망. 팟캐스트는 다시 듣기 중심이기 때문에 소통이 단절된다는 어려움이 있죠. 또 유튜브 라이브의 경우 영상을 송출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편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이 나 스스로 방을 꾸리고 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에 접근성을 높여 잊혀진 라디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걸 디지털로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 기반의 소셜미디어가 뜰 거라는 예측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죠. 온라인 게이머들이 게임 중에 친구들과 소통하는 디스코드 등이 게임 외에 일상적으로도 사용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클럽하우스와 같은 오디오 소셜미디어에 힘입어 트위터 역시 얼마 전에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클럽하우스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A/B 테스트 단계인 것 같긴 하지만 말이에요. 오디오의 특성상 들으면서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또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이 발전한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사실상 저는 클럽하우스의 인기가 지속될지는 살짝 의문이에요. 결국 폐지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니치한 타겟을 공략하며 시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업 크기가 커질수록 더 많은 대중들을 필요로 하고 이게 모두에게 오픈이 되는 순간 정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플랫폼보다는 오디오라는 폼의 콘텐츠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초기 시장을 잡는 것만큼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은 없기에 영상이 그동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라면 이 트렌드 기조를 잘 활용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설 연휴를 반납하고 마케터 노라가 분석해본 클럽하우스 어떠셨나요? 제가 참고했거나 이와 관련돼서 읽어볼 만한 자료들을 더보기 영상 정보란에 항상 넣어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 즐거운 마케팅, 트렌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디오!